자,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저번 시간까지는 지수랑 로그에 대한 얘기를 배웠어.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 지수랑 로그로 표현된 함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원명 자체도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함수로 표현했을 때 어떤 성질들이 있고 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서로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앞으로 배워나가 보자. 알겠지? 자, 그래서 보면은 준비학습이라는데 이거 이제 한번 다 쉽게 할 수 있지. 81이라는 거는 3의 4제곱이었지. 그 3의 4제곱을 4분의 1제곱하면 지수끼리 곱해진다고 했지. 그래서 3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런 건 이제 빠리빠리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지 될 거야. 앞으로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로그끼리 밑이 같을 때는 진수끼리 곱할 수가 있다고 했어. 더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두 로그가 더해지는데 밑이 같으니까 둘이 곱하면은 로그 2의 2네. 그래서 얘는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함수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왜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최종적으로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의 마지막 내용이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역함수 하면 우리가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돼. 뭐가 있었을까? 우리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하면. 자, 보자. 우리가 역함수 하면은 일단 1번 역함수가 존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역함수가 있냐 없냐부터 따져야 됐어.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는 게 있었지. 다들 기억나지? 작년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1대1 대응이다. 자, 그럼 1대1 대응이란 거는 1대1 함수는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했지?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채팅으로 쳐줘야 돼? 아니면 말도 해줘야 돼? 뭐 무슨 조건이 있을 때만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됐어. 기억나니? 아침이라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면 왜 말이 안 들리는 건가? 자, 뭐가 있었냐면 경모는 왜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해. 1대1 대응이란 거는 1대1 함수 자체는 알지. 우리가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 치역에 있는 원소 하나씩 이렇게 대응될 때를 1대1 함수라고 했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또 무슨 조건이 있었냐면 치역이랑 공역이 같을 때만 우리는 특별하게 1대1 대응이다 라고 불렀었어. 기억나지? 자, 두 번째로 역함수 하면 자주 쓰는 성질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들끼리는 서로 y는 x 대칭이었어. 기억나지? 그래서 y는 x 대칭이었다 보니까 어떤 거를 했었냐면 얘에서 우리는 x하고 y의 자리를 바꿈으로써 역함수를 구해줬었어. 기억나? 우리가 그렇게 y는 x 대칭일 때 했었으니까. 그치? 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 자, 세 번째는 자주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보자. f의 역함수를 g라고 한다면, 우리는 f의 g를 합성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나온다. 항등함수가 나온다. 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어. 기억나?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성질은 너네가 앞으로 배울 어떤 함수들이 있을 때
역함수라는 말이 나온다면 사용하게 될 거야. 알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하나씩 더 배워나가보자.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3번 문제도 보면 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역함수 어떻게 구했냐면 일단 1차 함수니까 1대 대응은 맞겠지. 우리가 1차 함수는 쭉 직선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하고 y 자리를 바꿔보면 x는 2분의 1 y-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 그럼 이거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지. 그러니까 1 넘어가서 x 플러스 1은 2분의 1 y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y는 2x 플러스 2다 라고 구하면 됐었지.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어떤 걸 많이 했냐면 이거의 역함수와의 교점에 대해서 뭔가를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무엇이냐, 지수함수라는 게 어떻게 그려지냐, 그리고 얘네들의 정의역, 치역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질,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생각톡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좀 하나씩 해보자고. 처음 배우는 함수니까. 아메바라는 게 한 번 분열할 때마다 개체수가 2배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근데 아메바 한 마리가 X번 분열하면 그때 개체수를 Y라고 할 때 그거를 표현한 표의 일부분이래.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분열하면 2마리가 됐을 거고, 2번 분열하면 2마리가 각각 분열했으니까 2의 제곱, 다시 얘기해서 4가 됐겠지? 그리고 3번 분열하면 2의 세제곱이 되고, 4번 분열하면 2의 4제곱, 5번 분열하면 2의 5제곱이 되는데, 얘네들 결과값을 보면 이렇게 되겠지. 무슨 얘기야?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점점 개체수가 2배씩 엄청 빠르게 커진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얘 그래프 자체는 올라가는 모양인데 계속 커지는 모양인데 엄청 빠르게 커지는 모양이야.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얘네를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본다면, 자, 보자. 우리가 1일 때 여기 1,2가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2,4는 이 정도 있겠지. 그리고 3,8은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있겠지. 그리고 4,16은 더 이렇게 높게 있겠지. 이 점 찍히는 거 이해되지? 자, 그리고 우리가 x에다 0을 넣으면 0이 아닌 어떤 숫자의 영제곱은 항상 1이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0,1을 지날 거야. 이해돼? 자, 그리고 이제 2에 마이너스 1제곱 하면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이고 2에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 x가 0보다 클 때는 엄청 빨리 막 커져.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진다라고. 이해해야 돼? 근데 보자.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밑이 2잖아. 양수잖아. 그 양수를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0보다는 크다고 했었지. 우리가 0보다 큰 애를 거듭 제곱해서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아무리 x가 작아져도 0보다는 작아질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0하고는 비슷해질 거야. 2분의 1보다는 4분의 1이, 4분의 1보다는 8분의 1이 다 0, 더 0하고 가까우니까. 근데 점점 작아지지만 0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했던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채팅으로 이런 거, 그치? 점근선이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우리는 x축이 점근선이다 라고까지도 나중에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 점들을 쭉 이을 거야. 쭉 이으면 얘가 이렇게 0보다는 크지만 점점 커져서 이렇게 커지는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y는 2의 x제곱이다 라고 이제부터 표현을 해보자고. 이해가 됐지? 자, 그리고 이때 우리는 x축
다시 얘기하면 y는 0이지. 얘가 점근선이다 라고 이제부터 하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이제 좀 정리한 게 밑에 있는 얘기인데, 자, 얘를 봐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저번에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되면서 밑이 조건이 생겼어. 어떻게 조건이 생겼냐면 실수도 확장이 되면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뭐 마이너스 3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거는 할 수 있었지만 마이너스 3의 루트 2제곱 이런 거는 우리가 감으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거를 여기다 확장을 할 거야. 왜냐하면 정의역을 다 실수로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 들 거냐면 이런 조건이 들 거야. x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닌, 다시 해서 밑이 0보다 크고 밑이 1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 걔네들의 거듭 제곱을 표현한 게 지수함수다 라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자라고. 이해되니? 자, 그럼 a가 1이 아니다는 조건은 왜 들어가 있냐? 그냥 1의 거듭 제곱은 우리가 1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걔는 그래프가 그냥 쭉 1이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굳이 신경은 안 쓰자 이런 얘기야. 근데 걔를 신경은 써줘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이따 같이 해보자.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밑이 0보다 큰데 지금 방금 한 거 2 같은 애들은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 그치? 근데 2분의 1의 x제곱 같은 거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제곱하면은 4분의 1, 세제곱하면 8분의 1, 네제곱하면 16분의 1 점점 작아질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얘랑 y축 대칭한 모양의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걔도 한번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파란색으로 한다면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그때 여기는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어도 0 넣으면은 0,1을 지나가겠지. 그래서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1보다 큰 애는 아무튼 거듭제곱을 하면 점점 커질 거고 1보다 작은 애는 거듭제곱하면 점점 작아질 거야. 그치? 그러면 걔네들 통합해서 이제 나타낸다면 어떤 모습이겠냐 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점점 커지는 애가 있을 거야. 얘는 어떤 애다? y는 a의 x제곱이라고 표현할 때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점점 커지는 모양일 거다. x가 커질수록. 그리고 얘랑 반대로 이렇게 작아지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y는 이렇게 되는데 밑이 어떻게 됐대? 1보다 작을 때 라고. 근데 밑 조건에 뭐가 있었어? 밑은 0보다 크다란 게 있었으니까 0하고 1 사이일 때 이렇게 파란색 모양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신경은 안 썼는데 밑이 1일 때도 있겠지. 걔가 그릴 수 없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함수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모양으로 계속 1만 갖는 애로 A가 1일 때가 있어야겠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밑에 미지수로 줬어. 그럼 걔에 대해서 우리가 1보다 클 때랑 0하고 1 사이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때 뭐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되냐면 그 밑이 1일 때도 같이 생각은 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걔가 그릴 수가 없는 애는 아니니까. 함수가 아닌 건 아니니까.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아, 지수함수 자체는 어떻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니? 됐지.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하니까 얘 한번 보자. 얘 보니까 밑이 3이네. 그러면은 어때? 밑이 3이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모양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됐지. 자, 두 번째로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그리래. 그래서 보면은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아, 얘는 감소함수, 감소하는 모양이겠구나.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다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이제 얘인데 얘는 꼭 기억을 해두자. 자, 보자. 하나씩 읽어보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우리가 지수가 이제 실수로 확정이 되면서 어떤 걸 넣어도 상관이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고 우리가 보니까 어때? 밑이 양수기 때문에 그 양수인 애들 아무리 거듭 제곱해봤자 결과값은 양수라고. 그래서 그 결과값을 나타내는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가 A가 1보다 클 때 여기서 얘기하는 빨간색 상황이지. 내가 오른쪽에 그린 그래프에서.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대. 자,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을까? 지금까지. 채팅에 쳐주세요, 얘들아.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를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증가함수다 라고 불러왔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 이런 애들, 3차 함수 y는 x세제곱 이런 애들은 증가함수다 라고 했었어. 마찬가지로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대. 여기서 얘기하는 파란색 모양이겠지. 그래서 이런 함수는 우리는 감소함수다 라고 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를 표현하는 말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이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보자. x값이 커졌대. x1보다 x2가 더 크다면 얘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x1이 x2보다 더 작다면 다시 얘기하면 x2가 x1보다 크다면 그거를 넣은 애도 더 크다. 이게 증가함수를 표현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x1보다 x2가 더 크다면 다시 얘기하면 x값이 더 큰 애들 집어넣었을 때 그거의 y값이 더 작아진대. 그럼 얘는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1학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을 거야. 증가함수는 여기서 x1, x2 얘네는 다 임의의 x1, x2고 이걸 만족하는 임의의 x1, x2고 정의역 범위 안에 있는 애겠지. x1이 x2보다 작다면 다시 얘기하면 x2가 x1보다 크다면 그거를 넣은 애도 크다. 이게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였지 우리 1학년 때. 그리고 감소함수는 x1이 마찬가지로 x2보다 작다면 이거를 넣은 값은 반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 표현 자체가 증가함수가 되게 하라는 거구나, 감소함수가 되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면서 들어가 주면 되겠지. 이해가 됐지? 자, 근데 하나 더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0이 아닌, 밑이 0보다 크니까 0이 될 수 없지. 그러면 0이 아닌 어떤 수를 0제곱하면 반드시 1이라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는 반드시 0,1을 지나야 되겠지.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점근선이 S축이다 라고 했던 거 다들 기억나지? 자,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참고 이게 좀 중요한데 보자. 우리가 대칭이라는 것을 배웠었어. 다들 기억나지? 그래서 대칭이라는 게 크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이 있었지. 그래서 그걸 좀 봐보면, 좀 보자. 여기서 대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가 첫 번째로 Y축 대칭이란 거를 표현을 어떻게 했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fx라는 애들 가지고 Y축 대칭을 시킨다면, Y축 대칭을 시켰다는 건 X값들이 바뀌었다는 거겠지. 그래서 원래 F1이었던 애가 F-1이 되고 F2였던 애가 F-2가 되잖아. 그래서 Y축 대칭을 시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Y는 F-X가 된다 라는 거 다들 기억나지? 자, 두 번째로 S축 대칭이란 거는 Y값만 반대로 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Y는 마이너스 fx다. fx만 반대로 만들어주자 라고 했던 거 다들 기억나지? 그 세 번째로 원점 대칭은 x축으로 대칭하고 y축으로 대칭하면 원점 대칭이겠지. 기억나? 그래가지고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y는 마이너스 f-x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자,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은 어떻게 x하고 y 자리를 바꿔주면 됐었지. 그래서 이렇게 x하고 y 자리 바꿔주던 거 다들 기억나니? 자, 그러다 보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우리가 새로 배우는 함수들도 이 성질을 많이 이용하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참고해서 표현하고 있는 얘가 무슨 얘기냐면, 보자. y는 a의 x제곱이란 거와 y는 a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이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자, 그러면 a분의 1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지. 그래서 얘를 y는 ax제곱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됐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서로 무슨 관계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서로 y축 대칭이구나 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또 비교해서 보자. 자, y는 3의 x제곱 이란 거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었어. 이런 모양이었지. 그치? 근데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란 거는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었지. 근데 이제 보니까 서로 무슨 관계다? 3하고 3분의 1이니까 얘네들은 y축 대칭이구나. 이런 거 다들 생각해낼 수 있겠지.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내라고 좀 쳐줄래 한번? 다들 따라오는데 문제 없지? 할만하지?
그래서 이제 문제 2번, 3번, 그리고 4번만 보고 끝내보자. 자, 우리가 이제 보니까 점근선에 대해서 뭔가를 하래. 점근선을 찾아보래. 근데 우리가 보니까 어떤 함수에 대해서 대칭을 배웠어. 그럼 또 같이 뭐도 배우겠어? 평행이동이라는 것도 배우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현 다들 기억나니? y는 fx-a 플러스 b라는 애는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는 거 다들 기억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 옛날에. y는 x제곱이란 게 있는데 y는 x 빼기 1의 제곱은 x축으로 1만큼 간 거다. 다시 얘기하면 얘는 0,0이 꼭지점이었는데 얘는 1,0이 꼭지점이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지. 그거랑 연관되는 내용이겠지.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보자고. 자, 문제 2번을 보니까 원래 얘는 어떤 애냐? y는 3분의 1의 x제곱이었던 애겠네. 좀 모양을 보니까. 근데 그 애를 어떻게 x축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켰겠네. 그래서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됐어? 자, 그래서 얘 그래프 그려보면은 원래 우리가 수함수는 다 다르잖아. 밑에 따라서 지나는 점들이 다르는데 반드시 지나는 점이 0,1이라고 하나 있었지. 그럼 우리는 그 기준을 0,1로 잡아버리자고 평행이동을 할 때. 그러면 원래 0,1이었던 애가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는 1, 마이너스 1을 지나겠지. 0,1이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감소하는 모양이다. 근데 점근선은 원래 x축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가면은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저걸 지나면서 감소하는 모양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여기다 0도 한번 넣어보면 0 넣어주면 3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니까 1이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구나. y는 3분의 1에 x-1에 빼기 2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의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보면 얘를 보니까 얘도 기본 베이스는 y는 2의 x제곱을 바꿔준 거겠네. 근데 얘는 y는 2의 x제곱을 어떻게 바꿨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자, y값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 여기서 한 거지. 여기.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대칭이다? S축 대칭이다. 그러면은 얘는 원래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0,1을 반드시 지나면서. 근데 얘를 X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은 0,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래서 이다라고 다들 그려줄 수 있겠지. 자, 그럼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점근선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얘의 점근선은 X축, 다시 얘기하면 Y는 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다들 할 수 있겠지? 자, 보자. 3번 문제를 보면 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대한 얘기는 저번 시간에 한번 해줬어. 우리가 크게 뭐뭐가 있다고 했냐면 첫 번째로 2차 함수, 다시 얘기하면 꼭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산술기하라는 게 있었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프가 있다고 했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로 좀 파악을 해보자고. 이해가 돼? 자, 그러면은 y는 3의 x 이거를 보니까 얘는 y는 3의 x제곱을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올렸겠네. 그럼 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 다들 이해되지? 점근선은 y는 2가 될 거고. 됐어?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 이렇게 있다라면 우리가 그래프 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고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겠구나 라고 다들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최대값부터 해보면 최대값 라지 m이라고 쓴다면 2를 넣어주면 3에다가 2 더하니까 5,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9분의 1에다가 2 더하니까 9분의 19다라고 해주면 되겠어. 이해돼? 자, 근데 보자. 지수함수 보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고 했지. 그게 뭐였냐면 아까 여기 있던 성질이야. 이 2번 성질 얘긴데, 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대. 그러면 이런 함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대1 함수야, 이런 애들은. 그치?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x값이 같아질 수, x값입니다. y값이 같아질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2번 성질 같은 거를 만족하는 애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1대1 함수다. 그리고 이거를 정의역, 치역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대응이다 라고도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럼 1대1 함수 1대1 대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반드시 어디 있겠어? 응? 채팅으로 한번 쳐줄래? 어디 있을지? 그치, 양 끝점에 있겠지, 반드시. 그래서 1대1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최대 또는 최소가 어디 있다? 양 끝을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걸 기억하고 있게 된다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는 1대1 함수겠지. 뒤에 배울 로그 함수도 1대1 함수야. 그럼 1대1 함수에서는 저렇게 구간이 주어지면 이렇게 그래프를 굳이 그려볼 필요 없이 마이너스 1하고 2만 넣어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4번만 보고 끝내보자. 자, 문제 4번을 보니까 우리가 7에 4루트 7이래.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7의 4분의 1제곱이고 얘는 다시 쓰면 49는 7의 제곱이니까 7의 제곱에 6분의 1제곱이니까 7의 3분의 1제곱이겠네. 됐지? 그럼 얘랑 둘을 비교해보니까 밑이 어때? 1보다 큰 애야. 그럼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증가한다. 그치? 자, 그렇다면 둘 중에 더 큰 애는 x값이 더 크면 되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증가는 하니까. 그러면 x값 4분의 1하고
3분의 1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면은 3분의 1이 더 크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얘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그럼 이번에는 얘 해보면 얘는 27분의 1은 3분의 1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3분의 1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의 9제곱이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분의 1의 제곱의 5제곱이니까 3분의 1의 10제곱이다 하면 되겠어? 그럼 아까 왼쪽에서 한 것 같이 우리가 9가 10보다 더 작으니까 얘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거겠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봐보자. 밑이 0하고 1 사이지. 3분의 1이라는 수니까. 그럼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선생님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라고 했어. 기억나? 이거 저거 왜 원점을 빼먹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는 어떻게 돼?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진다라고 했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진다라고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7분의 1의 세제곱이 9분의 1의 5제곱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한다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져. 반대로 얘기하면 x값이 크면 y값이 크다라는 얘기겠지. 대소관계 비교할 때. 그리고 밑이 0하고 1 사이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진다고 했어.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x가 작을수록 y값이 더 크다라는 얘기겠지.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수함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로그 함수, 지수함수랑 많이 비슷해. 왜냐하면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성질들이 거기서도 많이 쓰일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조금 쉬다가 2교시 준비하자. 고생 많았어.